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호재를 맞아서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오후장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15% 올랐는데요. 고점 대비 1%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죠.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매수 규모가 줄면서 367억 순매수했고요. 기간 594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이 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0.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298억, 기관이 75억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이 전고점, 9월 24일 전고점과 241선 부근에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윗꼬리단 음봉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경기, 그리고 금리 인하 등으로 역사적 신고가지만 우리 시장은 역사적 고가에서 찌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전고점 241선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좀 약한 흐름이라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고요. 지수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죠. 호재에도 올라가지 못하고요. 우리 자체적인 성장 동력,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도지로 끝났습니다. 121선을 완전히 올라타지 못하고 장중 1.01%까지 상승하다가 상승폭의 절반 정도 반납하면서 도지로 끝났고요. 21선이 우상향이 살아있고요. 61선도 계속 우하향이다가 이제 살짝 우상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크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최근에 계속 횡보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도 못 가는 약한 흐름.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막 바로 급락할 것 같진 않죠. 21선 우상향이 살아있고 61선 우상향이 살아있어서 빠졌다가도 반등 시도가 나올 거고 또 빠졌다가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요, 중장기 보유 비중이 크면 안 되겠죠.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 비중이 크면은 지루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중장기 비중은 좀 제한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장입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요, 시장이 상승이 강할 때, 상승장일 때는 중장기 보유 비중이 높아도 좋아요. 오히려 중장기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그릴 때는 주도주 비중을 확 높여서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에는 중장기 비중이 높으면 재미없죠. 종목이 올라가다 말고 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는 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어제에 이어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영업이익 40% 증가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 시그널까지 떴고 오늘도 장중 8%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요. 3일째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 좋았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MP 한강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엄청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 있어요. 월봉 차트 보시면 역사적 신저가를 갱신하고 깨고 내려가다가 최근에 횡보세, 시장 8월 6일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이 종목은 약한 반등, 오히려 빠지고 횡보,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가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무려 13,000%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한번 풀렸는데 또 다시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급등하면서 MP 한강이 아침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장 초반에 평소 대비 거래가 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가 더 폭발,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봉이 장대 양봉일 때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
결국 상한가에 꽂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등 이후에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그널이 나왔죠. 일봉상 화살표가 4개나 나왔는데, 그러면 그 화살표가 나올 때가 언제냐? 이 정도면 화살표가 4개가 다 나왔겠죠. 이 정도면 3개 이상 최소한 나왔을 텐데, 그럼 이때 발견을 했어도 이 12평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12평 지지 양봉을 보면서 들어갔어도 단타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요 매매 기법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나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착 보시면 나와 있고, 특히 분봉 차트 단타 매매 개인도 수익 낼 수 있다. 황금 맥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꽂히는 모습이었고요. 바닥권에서 어쨌든 13,000% 거래 폭증하면서 시가총액 500억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른 화장품주와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도 13% 급등하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4,000% 증가하면서 거래대금 500억, 시가총액 1,300억짜리 회사인데 거래대금 590억, 약 600억 터졌습니다. 꽤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종목도 역사적 저점을 깨고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12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MP 한강이 먼저 급등을 하고,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뒤따라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이 제법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이 종목 코스맥스, 이 종목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여기서 나쁜 뉴스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횡보를 하다가 오랜만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얘도 뭐 거의 신저가 수준에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분위기,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분위기가 실적과 주가 모두, 실적, 주가 그리고 외국인 간 수급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봐야 되겠고요. 과거 2015년 3,000원에서 12만원까지 갔던 리더스 코스메틱, 과거의 대장이었는데, 얘도 8월 6일 저점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고 횡보하다가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14%까지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화장품주 같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바이오텍이 급등, 그리고 더 강하게 알리코 제약이 급등, 그리고 더 강하게 제일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었죠. 제일바이오, 알리코 제약, 진바이오텍, 체시스, 화일약품 모두 강아지 구충제 또는 인간 구충제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구충제로 암 치료를 했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어제 제일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27%까지 급등하다가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 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해서 물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가 상승 출발했는데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1등주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2등주 알리코 제약도 그렇고 견조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구충제 관련 이슈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매매 내역 포함해서 구충제 관련 이슈 매매 꿀팁 올렸으니까 이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나노메딕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야, 이 종목 좀 엄청나요. 이 종목 여기 급등할 때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요, 여기죠, 급등을 했다가 여기 뭐가 있었어요? 짐 로저스 사내이사 선임이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가 이 그래핀에 대해서 엄청 찬양을 하면서 나노메딕스 홍보를 막 했죠. 며칠 전에도 나노메딕스 기업 설명회 할 때 짐 로저스가 방한을 해서 그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가는 그 전에 미리 올랐다가 설명회 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 갈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시 30분 전까지는 아침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횡보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쉬지도 않고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나온 뉴스가 좀 큰 뉴스였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세계 최초로 미국의 셰일가스 그래핀 수처리 설비를 수주했다. 미국 수처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활용한 셰일가스 오염수 정수 설비 구축에 나섰다.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셰일가스만 7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수주 금액은 최대 15조 원에 달한다. 이거는 뭐 최대 이렇게 시장 규모가 이렇다는 거지 그렇게 달성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최소 수주 보장 금액이 1,000억이다. 지금 시가총액 3,000억대인데요. 오늘 상한가 가면서 이제 많이 오른 거고. 그래서 최소 수주 금액이 1,000억이고 앞으로 수천억 이상 규모로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꿈의 소재 그래핀 어떤 꿈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쨌든 미국의 큰 회사 미국 수처리 업체 미고라는 큰 회사와 계약 체결을 했다니까 그동안은 실체는 없는 꿈만 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또 아난티가 짐 로저스 사회이사 선임하고 주가 작전 형태로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했죠. 물론 그거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급등을 했고 남북 경협 이슈가 불안정해지면서 급락을 한 건데 나노메딕스는 짐 로저스가 등장을 해서 이것도 아난티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상한가를 가면서 이 앞에 이 고점을 만든 장대 음봉,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의 시초가가 1,7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죠. 여기서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도 많고요. 이런 자리는 강력한 저항인데 그런 강력한 저항을 한 방에 중간에 눌림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상한가로 꽂히고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 주체가 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실체가 없던 꿈만 있던 회사에서 어쨌든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고 그래서 의미 있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이제 내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한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강하게 상승하고 박스권이죠. 그럼 박스권을 돌파하면 또 다시 강하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떠서 출발하면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급등 마감하고 다음날 또 급등하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디즈니랜드라는 표현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디즈니랜드 갑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고 그러면서 국일제지가 덩달아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국일제지가 그래핀주로는 대장이죠. 이 지난 4, 5월 달에 구글과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 아무튼 이 국일과 구글이 계약을 한다. 미팅을 처음에는 미팅을 한다. 그리고 무슨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고 보통 테마주가 이슈로 한번 급등했다가 테마가 끝나면 빠지는데 이 종목은 안 빠지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또 빠졌지만 저점을 안 깨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저점을 안 깨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상한가를 갖고 전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저점을 안 깨고 이 장대 양봉 시초가에서 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국일제지 자체적인 힘으로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나노메딕스가 급등하면서 이 그래핀이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였어?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국일제지가 12.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노메딕스와 국일제지 이 그래핀 관련주들 그 외에도 엑사이언시라든가 그래핀 관련주들이 있는데 관련주들 움직임을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어쨌든 계약 체결하면서 급등한 게 나노메딕스니까 나노메딕스의 움직임 보면서 그리고 원래 대장주였던 국일제지 움직임 보면서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들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핀 관련주 후발주로 엑사ENC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있죠.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었는데요. 티라유텍이 공모가가 티라유텍 차트 한번 볼게요. 공모가가 12,050원인데요. 시초가가 24,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공모가의 2배에서 시가가 형성된 다음에 31,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거 올라간 거 먹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 이후에 공략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이후에 공략한 사람은 다 물렸죠. 2만원까지 내려왔는데요. 31,000원에서 2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변동성이 큰데요. 플러스 20, 일단 공모가에서 시초가가 2배로 뻥튀기해서 출발을 했고, 그 2배 뻥튀기 된 가격에서 28%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21%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4%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지누스 보면요. 지누스는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다가 올라와서 이 앞에가 있는데, 지누스도 어제 신규 상장에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또 한번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캐리소프트, 이거 캐리소프트 상장하고 나서 첫날 상승했는데 또 첫날 고점 대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서 신규 상장한 주식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기대 수익 물론 크죠. 변동성이 크니까 기대 수익은 큰데 실제로 그 큰 상승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작고 자칫 잘못했을 때 순식간에 급락하기 때문에 팔 여유가 없이 팔 틈도 없이 그냥 급락하는 경우 많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정말 신규 상장주는 조심해야 돼요. 신규 상장주는 매매 난이도가 더 어렵고 기대 수익은 작고 위험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 붐이 일면서 엄청나게 강한 이 신규 상장주 붐이 일면서 신규 상장주 전반적으로 세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들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K소프트도 8% 빠지고 엔바이오니아도 처음에 상장하고 이틀간은 분위기 좋았는데 3일째 급락하고 4일째도 빠지고 오늘도 좀 빠졌죠. 어제 반짝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KNJ 이것도 첫날 상승하다가 마이너스로 음봉으로 끝나고 4일 연속 음봉이에요. 오늘 소폭 상승.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좀 초보자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말 선수들에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선수, 특히 스캘핑 선수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좀 혼조세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제약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지난 8월달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때 화살표시로 4개 뜨면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급등하고 빠졌는데 다시 또 급등을 했어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별한 뉴스도 없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젠백스도 급등을 했는데요. 전립선암 치료효과 확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여기서 시그널 나오면서 한번 급등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또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세지면 단기 고점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필룩스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이 딱 전저점 조정까지 21선과 전저점까지 딱 여기까지 조정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오늘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 아침에 빠졌다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끝났는데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고 전고점에 강력한 저항자리 매물을 좀 소화를 계속 하려 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인데 당연히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HLB 삼형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HLB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아침에 순간 급락이 나왔는데요. 순간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또 5일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급하게 또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저점으로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 그래서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었고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5일선이 다시 상승하던 5일선이 꺾였잖아요. 꺾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수가 됐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5일선을 오늘 깨고 내려갔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5일선 이탈 음봉이 되면. 근데 5일선을 지키면서 아랫골이 달면서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내일 5일선 우상향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움직임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HLB 생명과학은 5일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5일선을 저항으로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따라서 올라갔던 HLB 파워도 다소 아쉬운 모습,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5일선이 살짝 깨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물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 종목도 저점 매수세는 살아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HLB 파워는 올라갈 때 이제 사시면 안 됩니다. 주봉 월봉에 강한 저항 자리에 부딪히고 거기서 매물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오늘도 10%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리는 모습이 아침에 있었는데, 빠질 때 들어가면 단타는 나오는 흐름이다. 아직 HLB 삼형제가 살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HLB 파워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난 29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빠질 때는 들어가면 단타가 나오는 흐름이다. 아직 11선 가파르게 살아있고요. HLB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캠시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 600억 이상 터지면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년 실적이 전년 대비 63% 증가할 것이다. 내년 영업이익 581억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1943억인데 내년 영업이익 581억으로 급증을 한다면 주가가 당연히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조정을 거치고 61선에서 61선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낸 종목,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외국인 매수가 무려 130만 주가 들어왔는데, 물론 외국인 중에서 단타하는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전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일단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52주 신고가라는 것, 그리고 신고가를 찌글찌글하게 낸 것이 아니라 2달 가까이 상승하고 한 달 조정받고 한 방에 이렇게 강하게 대량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냈다는 부분, 그래서 실적 수급 차트, 이게 3박자가 좀 맞아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성운의 대박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전체 영상이 있고요. 인기 업로드 영상이 있고, 그 다음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호가창 보는 법,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급등주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신호 만들기, 그리고 실전 계좌 매매 내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매기법 전체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공부하면 분명히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반복 학습과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정적인 수익,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대박의 기운, 수익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